첫 번째 달려보죠. 뽕나무 열매는 어디로? 뽕나무 열매 어디로 뿅 사라졌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차를 몰고 오는 저 두 사람. 자, 주목해주세요. 걸쇠를 이리저리 풀더니 차단기 슬쩍 밀고 안으로 입장했어요, 지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 여기저기 오가면서 부지런히 뭔가를 땁니다.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붙들고 힘차게 흔들흔들. 바닥으로 후두두두두두두. 그야말로 죽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땅에서 내가 키운 내 오디를 줍는 거면 사반에서 소개하겠습니까? 네, 소개 안 하겠죠. 지난 5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 한 캠핑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캠핑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때부터 20년 동안 가꾸고 관리해온 뽕나무가 30그루 정도 있는데요. 판매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캠핑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오디 채취 체험 겸 나눠 먹으려고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캠핑장 근처 수목원에 들른 방문객들이 제보자의 캠핑장에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오디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아하. 제보자에 따르면 외부인 출입 금지 표시도 돼 있고요. 입구도 잠가뒀는데 걸쇠를 풀고 주차 차단기를 고장날 정도로 밀면서 무단으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바깥으로 나온 가지에서 자란 매실이며 복분자, 자두 등 열매들을 훔치는 탓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농산물을 한 개라도 훔치는 것도 절도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박세리 부녀 갈등입니다. 자, 오늘 종일 지금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래서 그것도 다름 아닌 사문서 위조 혐의. 네,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요,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죠. 근데 지난해 9월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고요. 재단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박 씨의 부친이 국제 학교를 설립한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아마도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재단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을 새로 파서 어이구야. 그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이제 관계기관에 제출했는데 재단 측은 전혀 모르는 서류가 이제 제출이 돼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상 내외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 골프학교를 추진하거나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부녀 간의 어떤 소통이 잘 됐다면 아빠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할게. 뭐 이렇게 됐을 법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론 그래요. 재단 측에서는 이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 고소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부녀 갈등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사장이 박세리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뭔가 좀 개인적으로 뭐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고, 그걸 또 딸이 그걸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었고,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고소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박세리 씨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때 같이 나왔었고, 박세리 지금 씨가 과거에 선수 생활할 때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키워낸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억측은 안 했고요. 그냥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 진상의 분노 글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트럭 앞유리에 웬 박스가 저렇게 철썩 붙어 있죠. 차주가 뭘 잔뜩 써서 붙인 모양인데, 야, 나한테 욕한 새 X 걸리면 나라고 여기다 주차하고 싶겠냐? 밤 10시 이후에는 주차할 데가 없잖여. 탑차라서 지하엔 들어가지도 못해. 와, 아침에 피곤해 죽겠구만. 불러내서 차 빼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확 밀려오는지 너 알기는 알아. 욕할 거면 편지 써붙여놓고 가지 말고 남자답게 당당하게 전화해라. 자, 교수님. 편지 대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 잘 걸렸어 해서 한 걸음에 달려 나갔어. 그런데 마동석이야.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겠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이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쪽 그 주차 공간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주민들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협박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7일에 이 글을 본 어떤 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단지 진상 주차 사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자는 맨날 이상하게 주차를 해놓고 경비 아저씨들을 협박을 한다. 바로 이제 그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앞이라서 이게 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저런 글을 써놓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동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하고 가까운 곳에 없어서 그렇지 돌다 보면 자리는 있다. 원래 진상들은 본인이 진상인지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트럭 차주편을 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저러겠냐. 방문 차량으로 등록해서 꼼수 쓰는 세대들이 문제다. 퇴근 늦은 사람들은 주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러다 잘못하면은 또 다른 뭐 어떤 그 대인 그 접촉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라사랑님이 나 축구나 보러 갈란다 이러시는데요. 후반전이 진짜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졸지의 생업 중단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옆에 선 저 남성 허리에 손을 착 올리더니 CCTV를 딱 봤어 지금. 아하, 자, 후다닥 헬멧 쉴드를 착 내리고 올라타서 부릉부릉. 오, 이건 내 스타일인데 그대로 휙 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유턴을 하더니 사라집니다.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토바이 주인 같죠? 헬멧 쓰고 너무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부릉부릉 가는데요. 6월 6일 새벽 부천시 원미구현 배달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오토바이 절도 사건인데요. 제보자는 저기 배달업체 사장님입니다. 4년 전부터 국밥을 판매하면서 배달비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다니셨다고 해요. 이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2명의 남성이 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뭘 먹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유명한 일본 브랜드사 제품이라고 하고 검은 몸체와 붉은 포인트가 있으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검은 배달 상자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키를 가게 안에 하나, 또 가게 바깥 상자에 하나 숨겨놨는데 아마 스마트 키가 가까이 있어서 인식되는 바람에 시동이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제보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배달도 못하게 돼서 너무 괴롭다면서 오토바이 범인이나 저 오토바이 행방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분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댄스학원 강퇴 사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지인이 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지인은 최근 동네 댄스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하듯이 뛰면서 춤을 추는 곳인데요. 회원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여성인데 수업마다 오랫동안 다닌 회원들로 그룹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이 회원님 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회원님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들이 단체로 그만두겠다고 한다면서 지인을 쫓아낸 겁니다. 어허. 춤을 추다 보면 땀이 나고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싶은데 기존 회원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게 사연자의 생각이고요. 이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원들이 땀 냄새가 심하다고 상하다 이런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아하. 무엇보다도 다 큰 어른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하고요. 쫓겨난 지인이 얼마나 속상할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쫓아낸 기존 회원들 이해가 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면서 지인의 사연인데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댄스 학원 회원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왕따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저 아주머니 진짜 내가 상처받으실까 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6월 달부터 이렇게 냄새가 진동을 하면 7, 8월 가면 어쩌려 그래. 오죽하면 우리 반 회원들이 다 일심동체였을까? 아유 진짜 암만 자기 냄새에 익숙해졌어도 그렇지. 아 우리 숨 좀 쉬고 삽시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다음은 사연자 지인 그러니까 장본인입니다. 어머머머 진짜 이 옆편 애들 정말 웃겨. 니들 땀 냄새는 무슨 허브향이라도 나는 줄 알아. 아니 댄스 학원에서 살 빼려고 운동하면 땀 나는 거고 특히 여름이라 더 나는 거고 그럼 냄새도 나겠지. 야 니들이 나 목욕값이라도 뭐 한 푼 보태주고 그딴 소리를 해. 아이고 나 진짜 살다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는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까요? 그래서 이 땀의 종류가 어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땀 냄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사람은 사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땀 냄새는 자기가 잘 못 맡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땀이 약간 좀 독특한 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보기가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코하고 입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본인의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더 이렇게 좀 청결을 갖다 유지를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야 운동하는데 땀 안 나냐? 니네들은 땀 안 나냐?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맞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땀 냄새를 맡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그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제 기존 회원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했으면 이런 핑계를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땀 냄새 핑계를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보면 학교에서 유독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이 땀 냄새가 나는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럼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다른 회원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분만 여기다 두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최소한 이 원장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회원들이 지금 신규 회원을 왕따로 밀어내기 위해서 텃세를 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윤성 교수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거짓말이 맞아요. 거짓말이 맞습니다. 그냥. 진짜? 왜냐면요. 저는 그룹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요. 오, 맞아.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양 변호사님 다녀봤거든요. 펜싱 하시잖아요. 펜싱. 저는 뭐 펜싱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전에 다른 종류의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비슷한 뭐냐면 그룹 운동 같은 거 하는 데서 꼭 자리나 라커나 이런 거 오래 있는 다니는 회원들끼리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신규 회원들을 왕따로 시키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땀 냄새라고 하는 게요.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힘들죠. 누군가는 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심동체로 말한다는 게 오히려 거짓말로 보이고요. 두 번째 명백한 거짓말이 있어요. 뭐요? 저런데요. 에어컨 정말 세게 틉니다. 여름이 더 추워요. 6월이니까 이 정도인데 7, 8월이면 더 심하다. 저거 거짓말이에요. 장담합니다, 저는. 에어컨 튼 데서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나는데요. 예, 아무튼 두 분은 참고로 대학 선후배 사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설령 그 문제가 맞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언급을 한 게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원장이 조금 예의 있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보면요. 먼저 텃세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떡볶이 조아님 텃세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고망주님은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셸팡님은 정도가 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